안녕하세요. 행운창고입니다. 2025년 2월 12일 정월대보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 올해 건강과 풍요 하시는 일이 모두 대박이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월대보름에 드시면 안 되고 피해야 하는 것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 전 최근 정확히 정월대보름이 무엇인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는 분도 많으시고 이때 무엇을 먹어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하는지 가족끼리 모이는데 무엇을 하고 놀아야 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정월대보름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후에는 꼭 드시지 말아야 하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다양한 깊은 정보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댓글로 달아주시고 함께 기도하여 이루어지도록 합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월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로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은 한 해 중에서 달이 가장 밝고 둥근 날로 여겨져 예로부터 여러 가지 세시 풍속과 의례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월대보름은 농경사회에서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고 가족의 건강과 무사태평을 바라는 날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날 밝은 달을 보며 소원을 빌거나 다양한 풍습을 통해 애군을 막고 복을 불러들이는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이날은 한 해의 기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날로 여겨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별한 음식을 먹고 민속놀이를 즐기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정월대보름에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며 건강과 복을 기원합니다. 오곡밥은 찹쌀, 보리, 조, 수수, 팥 등을 함께 지어 먹는 밥으로 여러 가지 곡식을 함께 섭취함으로써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웃과 나누어 먹음으로써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풍습도 있습니다. 부럼 깨기는 아침에 땅콩, 호두, 잣, 밤 등의 견과류를 깨물어 먹는 풍습으로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무병하고 부스럼 피부병이 생기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전해집니다. 묵은 나물은 말린 시래기, 고사리, 도라지, 무말랭이 등 지난해의 나물을 삶아 무쳐 먹는 음식으로 이는 겨우내 부족했던 비타민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건강을 지키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귀발기술은 아침에 데운 청주를 한 잔 마시는 풍습으로 한 해 동안 좋은 소식을 많이 듣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귀가 밝아진다는 속설에서 유래하였으며 특히 농사일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정월대보름에는 여러 가지 놀이와 풍습이 이어져 왔으며 이는 공동체의 안녕과 개인의 건강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달맞이는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풍습으로 달이 떠오르는 방향과 색을 보고 한 해의 농사와 기륭을 점치기도 하였습니다. 달을 보면 얼굴에 복이 깃든다는 속설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달을 바라보며 소망을 빌었습니다. 쥐불놀이는 논밭이나 마을 주변에 불을 놓아 해충을 없애고 잡초를 태워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놀이로 동시에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줄다리기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줄을 당겨 승패를 겨루는 놀이로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고 마을의 단결을 도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긴 편이 그 해에 풍년이 든다고 여겨졌습니다. 더위 팔기는 아침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내 더위 사가라 라고 말하며 더위를 미리 팔아 여름에도 건강하게 지내기를 기원하는 풍습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먼저 이름을 부르면 더위를 팔지 못하게 되므로 먼저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정월대보름의 전통이 다소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오곡밥과 부럼을 챙겨 먹거나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풍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쥐불놀이나 줄다리기 같은 행사를 열어 공동체 문화를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월대보름은 단순한 명절을 넘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러한 전통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삶의 방식을 되새겨 볼 수 있으며 가족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중간 내용 잘 들으셨나요? 제가 그럼 지금부터는 드시지 마셔야 되는 본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어떤 종류의 김치라도 드시지 마십시오.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밥상에 김치를 먹지 말라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 동치미를 먹으면 모짜리에 이끼가 낀다고 금기시하였고 백김치는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버린다고 하여 김치를 금기하였던 정월대보름 특성이 있습니다. 김치의 신맛이 입안을 쏘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날 김치를 먹으면 벌이 탁탁 쏜다고 여겨 정월대보름에 김치는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부병이 생기거나 얼굴에 검버섯이 핀다, 이가 상한다고도 옛날부터 여겨져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찬물을 꼭 피하십시오. 정월대보름에 찬물을 마시게 된다면 여름 내내 더위를 먹고 일하는 사람을 부려 일을 할 때면 소나기가 온다, 논둑이 터진다고 여겨 찬물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재물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농사가 주요 산업이었던 당시에는 농사가 망하면 보릿고개 생활을 피할 수 없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전에는 찬물이 있는 음식은 절대적으로 상에 올려놓지 않았다고 내려져 옵니다. 저와 친해지게 된 지인 한 분도 어머님께서 농사를 짓는 농부이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집에 방문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날이 마침 정월대보름날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시집와서 농사를 50년을 넘게 지으셨는데 그동안 어머님께서 정월대보름에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셔서 20년도에 동치미국수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해 지인 어머님은 구례군에 계신데 어머님 동네에서 엄청난 홍수가 있으셨습니다. 지인 이야기로는 이후 대보름에는 그 상에서 나물밥상 이외 어떠한 음식도 찾아보지 못했고 물도 미지근한 결명자차를 꼭 드신다고 하십니다. 우연히 필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음식은 숭늉입니다. 숭늉 드시지 마십시오. 숭늉을 마시면 정신이 흐리멍텅해져 게으름을 피우게 된다고 여겨 숭늉 먹는 것을 금기시하였다고 합니다. 숭늉을 보면 밥알과 물이 섞여 색이 맑지 않고 탁해지게 되는데 그 색이 흐린 색이다 보니 숭늉을 마시면 정신이 흐려진다고 생각해 이런 말이 나온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선과 같이 비린 음식을 절대 피하시기 바랍니다. 정월대보름날 생선을 먹으면 여름 내 파리가 들끓는다고 여겨 생선과 같은 비린 음식을 금기하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생선에 파리가 많이 달라붙는데 그 모습을 보고 선조들은 비린 음식을 대보름날 절대적으로 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절대 피해야 하는 음식에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제 지인과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건강하게 자라고 무탈하게 1년을 나야지 내 손주, 내 자식의 앞날에 빛이 나지 않을까. 보름날에 절대 위와 같은 음식은 상 위에 올려두지시 않았습니다. 어려분도 대보름날만큼은 꼭 이러한 음식은 피하시고 나물 위주의 식사를 권장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2025년 2월 12일은 정월대보름, 여러분들의 한 해 소망이 모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소원, 댓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운 창고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꼭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